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 아니고요. 좀 색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 지금 이 부족한 채널에 정말로 좁은 소견으로 뭐 좀 안다고 막 떠들고 있는 이 채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심들 가져주시고 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이제 뭐 그 베이스가 성서 스님의 법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불법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열의를 가지고 나도 한번 뭔가를 일을 내 보겠노라 라는 그런 어떤 각오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성서 스님의 법이라면은 막 딱 오매 이려 이러면은 막 그냥 직근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뭐 그 진짜 은산철벽 같은 그런 한계를 딱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와가지고 조회수 이 정도 올라오는 것도 전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로 이래 와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히려 들으면 그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뭔가 이렇게 막 쌓이는 물론 이제 그게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 쌓여야 됩니다. 쌓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가 하나를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은 고개를 갸우대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뭔가 시원함을 느끼려고 시원함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 뭐 다른데 스님들이나 어 제가자 중에 선지식들이 막 이렇게 법문하는 데 가서 뭔가 그래 이러면서 내 공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공부의 가리움증을 갖다가 이렇게 싹 긁어주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이제 딱 꼽혀가지고 그게 진리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가 사실 성철 스님의 오매일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매일회를 갖다가 투득하고 체득한 그런 어떤 공부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성철 스님이 아니다 다 버려 아니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친해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철 스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주제로 이렇게 구업을 쌓고 있는 제 또 이야기를 들으면 더 깝깝해지죠. 더 깝깝해지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뭐 정말로 어떤 뭐 다른 채널 같이 막 북적북적 되는 거 사실 그 북적북적 될 수도 없지만은 북적북적 되는 것도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딱그 성교스님의 법을 가르침을 정말로 금과 옥조로 딱 삼고 그러니까 그래 성교스님의 법을 가지고 하면 내가 기와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대신심과 대발심과 그런 어떤 강한 정진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면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한테는 제가 한 이야기들은 다 쓰레기고 오물 그냥 덩어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엄청난 구업을 짓고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막 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 나날이 저 친구 말이야 뭐 조금 완전 맹탕은 아닌데 조금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면서 이제 좀 뭐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지 어디서 굴러다가 온 친구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은 그런 어떤 궁금증이 혹 막 있으신 분들이 몇 안 되겠지만 혹 있으시다면 제가 그 이제 궁금증과 함께 해소와 함께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프로필을 갖다가 뭐 어떻게 뭐 다 이야기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특히 정치사회 유튜브 채널 이런 데 보면은 뭐 한 20년 전에 막 써먹었던 간판 어디 뭐 무슨 대학교 무슨 출신의 뭐 저자의 뭐 공동 번역자의 책임 감수에 이래가 막 한 20줄 가량 쫙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그 간판으로 그는 그런 친구들을 봤거든요. 물론 저하고도 굉장히 예 뭐라 그럴까요? 아는 사이들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그런 관련이 없고요.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도 제 프로필과 함께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 프로필에 담겨 있는 불법의 도리, 요체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짝 뭐 제가 이제 뭐 하는 친구인지 그 정도는 조금 이제 알 때도 안 됐나 싶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책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2001년도, 그러니까 22년 됐네요. 나온 지 초판이 22년이 된 영문법 책입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책이 아니고 영문법의 그 원리와 구조를 갖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영어 사용자들이 어떠한 인식에서 그러한 문법 체계를 만들어냈느냐 이 말이죠. 이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 가서 뭐 토플, 탭스 뭐 이런 어떤 뭐 영어를 전공해 보신 분들은 야, 영문법 그거 하려면 뭐 이게 영문법의 원리야 하고 외워 해놓는데 그 다음 보면은 예외 구문이, 예외 법칙이 그 어떤 일반 법칙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갖다 원칙을 하나를 외웠다면 그것에 벗어나는 걸 갖다 한 5개 이상을 갖다가 함께 외워야 되는. 그럼 뭐가 원칙이고 뭐가 예외입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 원칙이라는 이 녀석도 이 예외의 나머지 녀석들과 한 부류죠, 그냥.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부에는 원칙이 없어. 원칙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원칙이라고 그걸 갖다가 딱 각인하는 순간에 더 많은 예외가 등장하면서 머리 아프게 하니까 그 원칙이라는 것조차도 외우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다 외워야 돼.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책의 어떤 주제는 뭐냐면은 그죠. 그러니까 영문법에 예외는 없다. 영문법은 다 하나의 어떤 줄기, 원칙으로 다 펼쳐진다. 왜? 언어라는 거는 인간 의식의 그 건저, 기저, 그리고 전통과 역사, 환경 등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가장 그 언어적 인식 논리라는 게 있거든요. 인식 논리. 그러니까 영어가 왜 주어 플러스 동사로 바로 시작하느냐라는 것도 다 역사적인 배경과 그들의 어떤 사상적 베이스가 있다고. 왜 그런 언어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아주 예외적인 이런 문법들 같은 게 왜 그게 다 그렇게 쓰이는지 알고 보니까 다 원리 원칙에 딱 부합한 표현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게 이제 규명을 한 건데 이 책은 이 책이 지금 한 500페이지 가량 되는데요. 근데 이게 언제 썼느냐면 2001년인데 사실은 한 1997, 8년 정도에 또 하나 이제 소개하면 이거 말고 또 제가 또 쓴 책, 이러 보니 두껍죠, 그죠? 이게 전치사 혼내주기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요. 일로 갖고 갈까? 책인데 이건 2004년도. 이 책은 제가 한참 일과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때 교정을 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원고는 다 이제 마련해 놓고 교정을 제가 막 보던 그 시기인데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영어로 자유는 제가 97, 8년 정도에 이제 했고, 이 진성 내주기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원고는 지금 그 찾아보면 한 이 정도 됩니다. A4지. 그 프린트 해놓은 거 보면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되는데 이 두 권의 책을 갖다가 쓴다고 원고 준비를 한 게. 근데 이 책은 이제 2001년도에 출간됐는데 왜 그랬냐면 이 지금 제 책 두 권을 갖다가 출판을 해줄 출판사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너무 파격적이거든. 너무 파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로부터 자유 이 책은 어떻게 출판이 이제 됐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제가 잠시 이제 접고 우리 지인들이 그때 당시 이제 한참 IT가 막 하고 그때 당시 세롬, 로커스 이런 것들이 막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500원짜리 주식이 막 거의 2, 30만 원까지 막 날라가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 와가지고 좀 같이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강남 역삼동에 이제 사무실 차려놓은 데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때 당시로 이제 일렉트릭 월렛이라 가지고 그 전자지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는 미국에서 이제 수입이 돼가 들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이었냐면은 그때 우리 돈으로 한 몇십억 정도 됐나? 하여튼 굉장히 비쌌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술에 비하면 너무 허접하고 뭐 오류도 많고 막 이런 버그도 많고 막 이런 수준인데도 아무튼 그 당시 이제 처음 그게 결제를 됐을 때 그러니까 뭐 각종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 처음 그걸 시도할 때 뭐 엄청난 뭐 몇백만 달러로 이제 매입을 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개발해보자. 개발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국내에 어떤 뭐,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은행, 또 뭐, 국민은행, 뭐, 이런 은행들 있죠. 그죠? 뭐, 그 다음에 농협, 이런 데 이제 납품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한참 이제 개발을 이제 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에 이제 뭐 제가 어쨌든 기획을 맡아가지고 기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질 하는 게 정치질. 그러니까 맨파워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이제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뭐 내부에 뭐 각 파트별로 쭉 해가지고 어쨌든 그 분야에서 그 필드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친구들로 자리 쫙 이제 메우고 그리고 아이디어 내고 가서 이제 뭐 PT 할 때 PT 자료 마련해 가지고 걔들 앞에서 PT하고 뭐 어떤 데는 대만에서 이렇게 바이어가 오면은 대만 바이어들 앉혀놓고 그냥 영어로 막 이렇게 PT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유창하진 않지만 의사소통은 될 정도니까 그렇게 이제 막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책은 언제 썼느냐? 그 점심시간이나 별 일 없을 때 쉬는 시간에 영양사전도 아니고 한양사전 옆에 놔놓고 그냥 친 겁니다. 노트북. 회사에서 제공되는 노트북에다가 아마.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있을 때 이 책이 나온 겁니다. 회사에 있을 때. 어디서 나왔느냐. 제 대학 과 후배가 마침 그때 출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고개를 갸웃하면서 선배님 이 책이 좀 그래도 알려지려면 한 5년은 걸려야 되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5년이 뭐야 5년이 한 10년은 지나야지 사람들이 알아볼까 말까 하지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 책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저자라는 이름으로 책을 낸 겁니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하나씩 치워가면서 할까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게 저자책인데 이게 2004년에 나왔거든요. 2004년에 이때가 이제 한참 막 그 하루 일과 열심히 하고 뭐 2, 3주마다 보훈사 그 미륵 법당에 가가지고 막 3,000배씩 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교정을 봐요. 교정을. 이 교정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거는 불교의 중도인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참 이제 막 일과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 생각이 딱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쓴 이 책의 골수가 불교의 중도네, 중도.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딱 듣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불교의 중도 그리고 뭐 중도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세 그리고 뭐라 그럴까 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리고 공 그 자체 어떻게 보면 하나죠, 그죠? 하나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제가 쓴 이 책의 베이스를 이론적 베이스를 갖다가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이 책을 누가 썼느냐, 누가? 제가 썼다? 제가 오은이 썼다? 제 분별식이 썼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불성이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고를 엄청 한 거죠, 사실은. 강의를 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또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그게 뭐예요 하고 자꾸 가르쳐 달라 한다니까. 근데 그걸 뭐 책을 내기 전까지는 가르쳐 주기도 그렇고 또 그때 당시는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거거든, 수능 세대들은.
그래서 뭐 정말로 그 당시 교무실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궁금증을 토로하는 애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그래 이건 이런 거다 그러면 그래서 쌤이 그래 메모를 했네요 뭐 이렇게 아주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러고는 이 책에 보면은 그렇게 제가 이제 교정을 하고 있을 때니까 이게 서문에 썼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발견한 그 이건 이제 영어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전치사의 어떤 거 원리 가장 핵심적인 골수 불교적 용어로 골수 요체가 중도다라는. 그러면서 이것이 몰록 올라온 것은 깊은 참고 끝에 뭔가 깨달음에 딱 이른 어떤 그런 선승의 깨달음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깊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말이지. 이 영어 전치사, 영어의 전치사의 골수가 뭐냐.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영문이 하나 딱 떠오르면 전치사와 관련된 영문이 떠오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화두 참고하듯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전치사가 정반대 뜻으로 쓰이거든요. 정반대 의미로 to 같으면 이렇게 가서 붙는 건데 소리 들리죠? to 소리 그대로입니다. 턱, 척 이게 붙는 소리죠, 그죠? 그 영어의 to가 이 소리랍니다. 가서 붙는 건데 또 다른 표현들을 보면 붙는 게 아니고 밀어내버리거든. 밀치는 쪽으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아니 붙는다, 밀친다가 정반대인데 이게 영어 전치사 to라는 이 한 놈이 이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다? to는 뭘 가지고 있다? 붙는 힘과 밀치는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게 뭐야? 중도다, 중도. 그게 이제 현상계에서 드러나면 뭐다? 붙으면 붙는 모습으로, 밀치면 밀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분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정반대되는 이 요소가 전체로서 원용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우리 뭐 선문답이나 이런 데서 자주 쓰는 그 표현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딱. 그러면 붙는데 밀치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붙는 겁니까? 맞죠, 그죠? 붙는 거죠, 그죠? 또 밀치는 것도 맞죠. 그럼 뭐다? 붙기도 하고 밀치기도 한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가서 딱 했는데 미는데 딱 차가 나면 뭐다? 이거는 붙는 게 아니단 말이죠. 붙는데 차가 나면 미는 게 아니다. 그건 뭡니까? 붙는 것도 아니고 밀치는 것도 아니다. 모두 다 서로가 대대로 부정을 하고 있는데 서로 부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긍정이야.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이 전체로서 원흉한 유와 무가 전체로서 원흉한 되겠습니까? 대대가 전체로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중도의 원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영어 전치사 to만 그렇냐? 다 그렇단 말이야. on이나 from이나 in이나 at나 with나 for나 by나 뭐 out이나 뭐 다 이 중대 원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물리학적 용어를 딱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전치사의 원리는 작용과 반작용으로 시작하고 작용과 반작용으로 끝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서 to만 하나 이야기하면은 가서 딱 붙는데 이 붙는 게 작용이면 반작용은 밀치는 거다. 그러면 이 영어의 전치사라는 게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동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동사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럼 가서 붙고 밀치는 작용 반작용의 이 두 어떤 현상이 동적으로 드러나. 동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데는 가서 붙는 현상을 표현하고 어떤 데는 밀어버리는, 뱉어가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당시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막 간판 엄청 걸어가지고 한다는 그 이제 뭐 대학 후배인데 운영하는 어떤
영어 전문 사이트가 있었어. 거기 가서 이제 이걸 동영상을 찍었어. 진서 내주기를. 그때 첫 강인가? 첫 강일 때 이제 카메라를 잡아주신 분이 그 당시 그 학원 소속의 여선생님이었는데, 여성 교사였는데, 불어를 전공했던 불어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 프랑스의 전치사도 그런 작용 반작용의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니까 똑같다라고 이야기, 똑같다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독일어 공부는 좀 했지만 불어는 전혀 까막눈이니까. 그러니까 영어 전치사의 to와 같은 프랑스의 전치사가 뭐 앙이랑 앙인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똑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어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 이렇게 대변되는 뭡니까? 그리스, 라틴어 이 계통. 이 계통은 어떤 어족으로 따지면 어느 계통이냐면 인도 유럽 어족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탁 체크해야 될 게 인도 유럽 어족이거든요. 인도 유럽 어족. 인도는 뭐다? 불교 발생지구. 중도. 그러니까 이 그런 어떤 사상적 배경이 유럽 쪽에 독일어, 불어, 뭐 영어 이런 쪽으로 다 어떻게 됐다. 베이스를 깔고 있단 말이야. 베이스를.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으로 바로 이렇게 작용 반작용, 즉 중도적 도리가 불어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더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맞아.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실은 작용 반작용이란 이 이제 저희 말해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진짜로 생각해 보면은 막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 물론 이제 그 청정법신의 공의 자리를 안에 완전히 팍 들어앉는 거하고는 깊이는 다르지, 차원은 다르지. 그렇지만 그 메커니즘은 깊은 궁극 끝에 정말로 제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불성이 현발을 하면서 야 이놈아 그러거는 이런 거잖아, 이게 중도의 원리잖아 라고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자성이, 청정자성이 머리한테 야 이놈아 그거는 중도의 원리잖아, 그리고 너 공부한 거 있잖아 그거 물리학에서 작용 반작용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순간에 눈이 번쩍 떴죠. 맞다 이거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세종께서 보리수 아래 이제 앉아가 딱 선도를 이루신 데에 후에 쭉 생각을 해보셨다 그러잖아요. 자기 전생부터 해가 쭉 비슷합니다. 그 생각이 딱 올라왔을 때 그냥 책 안 뒤지고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거, 자 투는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야. 자 그러면 전사 아는 on입니다. on. 우리 흔히 on 하는데 뭐 약간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이놈들은 입이 크게 벌어지니까 이래가지고 on 이라려니까 이게 on 이래 발음돼. 그냥 on 이렇게 합니다. 그럼 on은 맞아. on도 작용 반작용이야. 그 다음에 from은 맞아. 작용 반작용이야. in은 맞아. 작용 반작용이야. 그 다음에 at 작용 반작용이네. with 작용 반작용이네. for 작용 반작용이네. by by 얼마는 왜 이렇지? by에서 살짝 막힌 겁니다. by 인마는 왜 by 옆이라는 게 있죠, 그죠? by 이거 우리가 보면 이제 뭐 go 가다 하고 go by 하고 좀 다르거든요, 표현이. 그 하나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 가지고 세월이 그냥 쓱 지나가다 할 때는 go by를 쓰거든요. go by go를 안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by가 쓰였을 때 그 뭐지? by는 살짝 보류해 두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바이가 굉장히 철학적인, 굉장히 철학적이고, 존재의 어떤 뭐라 그럴까, 모든 사물의 어떤 존재의 근원을 갖다가 담고 있는, 그리고 이게 연기를 담고 있는, 연기를. 지금, 야, 나날이 저 구라 진짜 세다. 뭐 이상한 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지금,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죠. 아무튼, 바이에서 조금 막혔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바이에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막 다른 전지사를 정리를 하면서도 문득 바이가 스치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바이 이게 이제 화두 참고하는 거나 똑같죠. 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막 일을 하면서도 그냥 문득 아니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죠. 화두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현발을 하는 겁니다. 하다가 바이 하다가 바이 뭐지 바이 뭐지 이만은 도대체 왜 작용 반작용이 딱 안 들어맞지 바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하 맞네. 바이가 굉장히 어렵고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철학적이고 뭐 어쨌든 존재론적인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번 바이만 빼고 한번 주요 전지사를 갖다가 쭉 생각이 딱 올라오는 순간에 쫙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 들어맞는 게 다 들어. 바로 컴퓨터 켜가지고 막 작업 시작했죠. 이거 어쨌든 흥크러지기 전에 무조건 빨리 해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작용 반작용 개념부터 각 전지사별로 쭉쭉 정리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투 해가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전지사를 일단 그 골격을 정리하는데 이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전지사 하나 가지고 한 달을 해도 논문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그걸 갖다가 한 개 전지사 평균 이틀 그래도 거의 한 달 반 가량 걸렸죠. 작업하는데. 그래가지고 바이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제가 흡연을 할 때니까 바이 그는 하다가 이제 막 하다가 되게 피곤하잖아요. 피곤 막 어떤 데는 한 서너 시간 쉬지 않고 그냥 막 때리니까 막 나오는 대로 막 손끝하고 같이 막 때려가지고 이제 막 가면 뭐 A4지 막한 너댓 장이 그냥 쫙 나오거든. 그러다가 이제 좀 쉰다고 딱 이렇게 쉬다가 보면은 바이가 딱 해결되기 전에 딱 올라오면은 담배를 하나 딱 흡연한다고 이렇게 딱 해. 그러면은 그거 생각하다가 한 서너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 옆에 수북이 꽁초가 수북이 쌓이고 얘가 막 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하고 그래도 이 책은 보면은 안에 예문들이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예문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 책이 이제 812페이지인가? 그래서 이 원고를 들고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메이저 영어 출판사들, 어학 출판사들 있잖아. 네. 한번 컨택을 해봤지. 컨택을 해보고 어느 그거는 뭐 그러니까 뭐 김영사라든지 뭐 그런 넥서스라든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초메이저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어학 전문 출판사를 이제 가가지고 원고를 갖다가 일부를 갖다가 이제 딱 주니까 실무자들이 왜냐하면 그 어학 전문 출판사의 실무자들은 다 뭐 영어를 내면 영어를 갖다가 어쨌든 아는 사람일 테니까 전공자이든 간에 뭔가 영어에 대해서 어쨌든 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원고를 갖다가 쭉 한 5분 10분 보더만은 저를 보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영어 전공하셨어요?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영어를 전공도 안 하셨는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가 만약 영어를 전공을 했으면 이런 생각 못 했다고. 왜? 제도권 내에서 밥그릇 싸움하기 바쁘거든. 교수가 시키는 거, 교수가 가르쳐 주는 거, 그거 쫓아가기 바쁘지. 딴 생각을 못 한다고, 딴 생각을.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 뭔가 큰 일을 해내는 존재는 극히 드물다. 전부 다 아웃사이드, 올방에서. 그리고 저 어떤 남들이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다 이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다 그런 곳에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길을 가다가도 혹시 뭐 좀 심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뭐 앞에 이렇게 깡통 이렇게 놔놓고 계신 분들 무시하지 말아요. 무시하지 마. 지금 이야기하니까 하나 문득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그러니까 한참 글을 뗀 것 같습니다. 그래가 그때 이제 종로나 이런 쪽에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면은 약간 이렇게 구석진데 이런 데 보면은 그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이제 단속을 그때만 단속을 할 때인데 딱 보면 그 자리에 항상 한 분은 그 자리를 딱 독점하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노타치라 노타치.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가니까 막 이래 부채 있죠, 그죠? 이게 뭐지 이게 뭐 흡죽선인가? 한 부채 또 있고 어쨌든 우리 그 전통 수제품 같은 걸 이렇게 놓고 파시는데 이제 사장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체부자예요. 말씀도 좀 알아듣기 힘들고 이 제스처도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죠? 이제 그런 분이신데 가다가 이제 거기 딱 앉아가지고 아무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앞에서 그 사장님하고 뭐 이야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 사실은. 물건이나 하나 사고 그냥 갈까. 저는 그 가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터지게 앉아가지고 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어떤 말씀을 정말로 진정으로 자기 그 의사를 전달하려고 팍 하고 하시는 그 모습이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태 때묻은 그런 어떤 분별심이라든지 이 오염된 온에서 이게 묻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맑게 느껴지고 너무나 막 하여튼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냥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럼 저도 제 이야기하고 뭐 그러다 보고 그냥 이제 한 번씩 가다가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는 또 앉아서 이야기하고 가고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그 좋은 어떤 추억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옛날에 그 TV 문학관에 말이라는 게 말이 아니고 말이라는 타이틀의 TV 문학관에 KBS에서 했을 때요. 그때 보면 이제 전무송 씨가 이제 주연인데 이분이 이제 친일을 했어. 친일을 이제 그 강압 시대 때 친일을 했는데 이제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친일파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막 당하잖아. 그래서 어느 날 뭐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딱 뭐가 잘못돼가지고 딱 벙어리가 돼버려. 말을 못해. 말을 못해. 그걸 갖다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그렇게 쭉 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그 어떤 상태에서 이제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전무성 씨가 참 연기를 잘했거든. 어쨌든 그 말로써 대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성을 느끼게 만드는 이게 무슨 말 얘기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말 그대로 구라래 구라. 이 말 가지고 온갖 것을 갖다 다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 없는 말로써 대화를 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말로써 할 때보다도 훨씬 더 진정성을 느끼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럴까? 그거는 이제 그때 사장님하고 느낀 거지. 정말로 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청정법신이 막 그대로 막 자신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오롯이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저희 어떤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대화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온 게 뭐냐면 이걸 한참 교정을 보고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맞아. 이게 뭔가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이 이 책을 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야, 이 책이 말이야. 과연 내 것인가? 내가 썼지만 내 것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왜 내 것이 아니냐면 내가 이 책을 쓸 때까지 그 전에 저도 나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책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했죠. 그죠? 그러면은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들입니까? 그것마저 제 것입니까? 그분들이 또 앞선 세대들의 연구와 앞선 세대들의 어떤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떤 지식을 갖다가 집적할 수 있었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쨌든 시절 인연에 맞아가지고 뭔가 불성이 현발했든지 돈발했든지 간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나만의 것인가? 아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의 것이다. 모두의 것. 이거 되죠?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그 실체, 진정한 실체는 뭐냐면은 여기에 흰 종이와 까만 글자가 아니다.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그동안에 집적된 모든 이들의 어떤 사고와 노력, 그것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것을 제가 대신해 가지고 어떻게 이 책을 갖다가 쓰게 되었다라는 것 뿐이지,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즉 무소유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맞다, 이건 내 것이 아니네. 하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방기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무소유를 탐착하는 거거든. 그건 또 한 변견에 떨어져 버린다고. 나는 무소유를 쉽게 말해 즐길 거야. 아무것도 안 가질 거야. 이것도 하나의 변견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무소유는 뭐냐면은 앞에 내가 수자타라고 했습니까? 수다타 장자. 그 스카세전 시대 때 엄청난 부자 같이 들어오는 것만큼 베풀고 들어오는 것만큼 나누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불교의 그 골수 요체가 뭐냐면 소통이라고 해요. 소통. 경제에서도 소통이거든요. 원활하게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의 혹은 재화의 어떤 흐름이 원만하게 가야죠. 그러니까 앞에서 버진 아일랜드나 아마 파나마 군도 저런 데다가 막 쌓아놓고 쓰고 있는 그런 애들은 사실은 사회 존벌레. 암적인 존재지. 실제로. 왜? 그 원활한 소통을 갖다가 방해하고 차단하고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이게 기발하고 번식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기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하고 혈류를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똑같은 사회 현상에서도. 그래서 진정한 어떤 무소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또 비록 제 것이 아니지만 나를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왔고 또 이게 하나의 경제적 상품으로 유통이 되면서 또 그에 대한 어떤 급부로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소유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일단은 서로 나누고 빌려 쓰고 또 나누고 빌려 쓰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소유라는 빌어서 쓴다. 요즘 말로 임대라면 임대. 갈 때 다 반납하고 가야 되니까. 그죠? 핸드 인 했다가 핸드 아웃 하고 가야 된다니까. 인 아웃. 그러니까 인과 아웃이 또 영어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하나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뭐 지금 작용 반작용은 그런 범주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전체 공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무소유는 오는 거 막지 않고 갈 때 자연스럽게 내 보내주는 것, 이게 진정한 무소유지. 그게 어떤 시절 인연에 따라 가지고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내 보내고 적게 들어오면은 적게 내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게 진정한 무소유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그 몇 년 뒤에 뭐 저는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인터넷 강의 한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사설 업체는 아닙니다. 뭐 이야기하면 당시 이제 한참 막 그 인터넷 뭐 메가스타디라든지 뭐 이투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메가스타디는 주가가 20몇만 원씩 막 이래 올라갔거든요. 그 대표 손존신가 완전 주식 부자 되고 막 이래 가지고 한참 화제가 됐을 때 이게 너무 공교육을 갖다가 제외한다 이래 가지고 그 공교육의 어떤 대용이다 이거 이제 출범한 게 강남구청에서, 서울 강남구청 그 동네에서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 교육방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강남 인강이라 했는데 그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종로학원에 아시는 선생님이 대표 강사로 가면서 뭐 저보고 좀 강의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이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 책이 이제 품절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게 이제 품절이 됐느냐 하면 앞에 제가 그 잠깐 이야기하다 또 점프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 그
실무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놀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이 이제 출간되는 줄 알았죠. 근데 다음날 온 전화의 내용은 뭐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결제 라인에 올라가니까 아예 비토가 돌아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더 좋은 출판사에 말씀을 그렇게 고맙게 해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출판사에 가서 꼭 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무자가 고맙습니다. 라고. 뭐 며칠 뒤에 다시 이제 원고를 받으러 갔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안 내주는 거예요. 왜? 당시에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 이기동 교수님이 나온 전사 연구란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도 뭐 그럭저럭 이제 왜 그 유일무이한 책이었기 때문에 전사에 관한 그럭저럭 나가고 있었고 하니까 이 전지사 책을 갖다가 시장성이 없다 이거죠. 시장성이.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개인 출판사 등록해가지고 제 개인 출판사로 낸 겁니다. 낸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이 책이 이제 뭐 품절이 되고 난 뒤에 이 구판인데 구판 이 구판이 중고가가 뭐 거의 뭐 이 책 가격에 뭐 한 5-6배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래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더 이상 찍어낼 형편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딱 갈 때 큰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목돈이. 근데 목돈이 들어가고 그걸 회수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을 갖다가 이렇게 수익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에 한 권 뭐 나갈까 말까 할 때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사정으로 해가지고 뭐 제가 막 진짜 막 좀 생각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거 책 내는 거 걱정 안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옆에 재놓고 이거 내야지 하면은 막 쓱 꺼내가지고 책 내고 이렇게 했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기는 듭니다. 그렇다고 뭐 흥청망청 이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그게 아쉽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조금 그 빈곤함을 이렇게 느껴보면은 그런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제야에 그때 그 강의는 사실 고등학생들보다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대학 강사들이나 학원 강사들이나 아니면 또 영어 전공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들었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영미 학계나 일본의 어떤 거 뭐 영어 학자 대가들도 영어 전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을 못 내고 있거든요. 왜? 그 작용 반작용 그 원리가 포착이 안 되면은 이거는 뭐 연구의 미제 그러니까 암호 밀명이었죠. 사실은 전시사가. 근데 작용 반작용 개념만 딱 잡으면 뭐 바로 그냥 쫙 풀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안 잡고 다른 어떤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이 그 개념만 딱 잡았으면 저같이 얼마든지 이렇게 풀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그만큼 이 작용 반작용 중도적인 이 개념이 정말로 대단한 개념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발간을 못하게 됐는데 뭐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서울에서 이제 그러면서 뭐 강남 지역에 이제 강의한다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이기 때문에 책을 낼 형편도 못 됐고요. 그리고 제가 뭐 또 강남에서 강의를 했다니까 뭐 고액가를 해가지고 뭐 떼돈을 버냐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많이 주면 안 했습니다.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제가 맛을 딱 들였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뭐 제 자신이 이제 어느 길로 이렇게 추락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작용 반작용 이 녀석하고 뒤통수를 딱 때린 그 놈이 딱 잡아준 겁니다. 그 놈이 딱 잡아가지고 어쨌든 흔들리지 않게 오로지 칼날리를 그냥 쫙 걸어가게끔 그 놈이 해줬는데 그래 이제 막 그 댓글에 보니까 이제 책을 갖다 구하고 싶은데 이게 품절이다 뭐 어떤 데는 절판이라고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책을 내달라고 막 이메일도 오고 댓글도 올라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본래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이 책을 가지고 무슨 뭐 떼부자가 되려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겨우겨우 뭐 그러니까 약간 밥그릇 역할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그래 뭐 밥그릇 뭐 조금 줄인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 이래가지고 이 책을 PDF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그냥 공개적으로 다 오픈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구판은 요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 앞에 구판 두 권의 책에서 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뭐라 조촐한 겁니다. 조촐한 거. 쉽게 말해가지고 깊이 있게 못 따랐다는 이야기죠. 깊이 있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그 구판 영어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그때는 때문에 썼는지 그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도 그 대치동 쪽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고액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을 대치동에 그 강사들이 잡고 있다가 주도권을 누가 잡았냐면 그 마음들이 잡은 겁니다. 참 대치동 마음들이. 그러니까 대치동 마음들이 쉽게 말해 카르텔을 형성해가고 담합을 해가지고 강의료나 이런 것들도 막 쭈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죠 단가가. 떨어지니까 저는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대치동에 대치동에 강의를 하면서 어려웠다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무튼 굉장히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아무튼 썼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이 책입니다. 여기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부터 자유했는데 딱 밑에 보니 1이라 되어 있죠. 1. 그 다음 2가 있을 거 아닙니까? 2. 다음에 2. 이 더 두껍죠? 이거는 800, 이것도 800몇 페이지고 앞에 제 1권은 600몇 페이지입니다. 도합 한 1500페이지 되죠. 앞에 이제 구판이 보면은 요거였죠. 요거. 판형도 작고 그리고 페이지 수도 한 5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됐다? 두 권으로 나눠가지고 조합 한 1500페이지 됩니다. 판형도 훨씬 커졌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분량으로 따지면 한 4배 정도 된다. 4배. 앞에 구판보다도.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 생각나면 이것도 빼면 안 되겠고 또 이건 뺄라 아깝고 이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자유 1, 2권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시사원 내주기는 이제 다시 정보판으로 낸 게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거의 뭐 928페이지인가? 거의 1000페이지 육박하는 판형도 엄청 두껍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평에 여름에 목침 대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뭐 표지 디자인 다 제 개인 출판사로 출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책이 다 안 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이래 되는 거죠. 그럼 다행히 거의 다 나갔습니다. 1권만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1권만. 1권은 사실 2권보다는 한 판 더 찍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시사 혼내주기 이 책은 뭐다? 중도에 도리가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중도. 근데 영어로도 제 1권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명사 문법입니다. 명사. 우리 옛날 세대에 공부하신 분들은 명사 하면서 뭐 많이 외웠죠. 보통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이래가지고 뭐 어떤 거는 관사가 붙고 어떤 거는 안 붙고 어쩌고 하는 그죠? 제일 어렵죠 사실은. 영어가 정점까지 가면은 딱 3가지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가 이 명사 관사 문법하고 하나가 전치사 그리고 어제 보면 뭐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동사의 시제. 시제가 뭐 어려워. 현재 과거 미래 하면 되지. 아닙니다. 동사의 시제가 엄청나게 미묘하고 깊습니다. 근데 지금 제 1권에서 지금 1권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1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명사의 문법은 그 골수가 뭐냐? 아까 영어 전치사는 작용과 반작용을 했죠. 그죠? 여기 명사 문법의 원리에서의 골수는 구체화 추상이다. 구체화 추상. 우리가 추상화 있죠. 그죠? 뭐 구체화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미술에서
추상화라고 하잖아요. 그 반대되는 게 구체화 추상. 그 뭐다? 구체는 개체다 말. 그리고 추상은 전체다. 개체화 전체, 구체화 추상. 이게 뭐냐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의 도리다. 왜? 개체는 어디에서 나온다? 전체에서 나온다. 전체에서. 이해가 됩니까? 개체라는 것과 전체가 동시에 공존하거든요. 인식 속에. 이 문법적, 언어적 인식 원리 속에 보면은 우리도 그렇죠. 어느 하나를 개체로 딱 생각할 때가 있고 전체로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가 물이라면 뭡니까? 전체로 생각하죠. 물. 근데 물방울이라면 개체가 딱 되죠. 그러니까 항상 개체와 전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이게 불교적인 도리로 보면 뭐다? 전체와 개체, 구체와 추상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구체는 뭐다? 입자. 추상은 파동. 색이고 공이고. 공 즉시 색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면 이제 영문법을 이야기하자면은 집합명사, 집합명사. 집합명사는 다수의 개체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 집합에서 그 집합이 어떤 때는 단수로 쓰이고 어떤 때는 복수로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수로 쓰일 때는 뭐다? 전체로서 전체를 인식한 거고. 그게 복수로 쓰일 때는 전체지만 그 안에 각자 개체들을 갖다가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안에서 창출되고 있는 색을 갖다가 인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로서 집합을 생각할 때는 전체로서 공이라는 그 자리를 인식한다. 그래서 이 명사의 문법은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 전치사는 작용반작용의 원리는 중도의 원리였고, 그리고 명사 문법은 뭐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의 도리더라 한 말. 네, 되죠? 그러면 동사의 문법은 뭐다? 동사의 문법. 동사의 문법은 공이다. 공. 동사 문법에서 핵심이 뭐냐면 동사의 시제거든, 시제. 그러니까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라는 것. 현재, 과거, 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영문법을 갖다가 그냥 획일적으로 형식에 치중해 가지고 영문법을 외우는 그런 입장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를 딱 고정을 시키죠. 현재, 과거, 미래. 절대적으로 현재고, 절대적으로 과거, 절대적으로 미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제라는 거, 시점이라는 거는 항상 뭐다? 상대적이 상대적. 이해가 됩니까? 시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기다, 크기, 장단, 크다, 작다. 그죠? 그리고 뭐 낡았다, 새거다. 이런 대대적인 것들은 전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시간도 뭐다? 어느 기준 시점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 시점이다, 그보다 이전이다, 그 이후다, 이렇게 나가죠. 항상 이렇게 인식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분별식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사의 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사촌 여동생 그쪽에 우리 삼촌 댁에 보면은 다들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했고, 그리고 또 여동생은 지금 그냥 거기서 애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이제 돌아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공부하고 잠시 돌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현지의 영어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동생 보고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 현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쓰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잉글리시를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막 이렇게 획일적으로 배운 그런 문법이 가면은 그래서 진짜 이상한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인지 영문법을 베이스로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가서 그렇게 뭐 쓰나 그러니까, 야, 형, 그런데 저 미국 애들은 정말 뭐 시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시제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 이게 분명히 미래라고 배웠고 미래 시점이라고
알고 들으면 어느새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야. 그러다가 과거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얘들은 뭐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당연하지. 그걸 모르면 그래 들리지. 미국 현지에서 그렇게 막 공부를 하고 현지에서 뭐 십수년을 살고 뭐 심지어는 그 우리 애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수준에서도 정말로 정확한 어떤 그 영문법과 표현과 인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받아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어민 친구들도 영어 전사 같은 경우는 특히 모르고 그냥 잘못 쓸 때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뭐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 혹은 누가 가르친다라는데 가르친다라는 그 표현을 가리킨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가리킨다. 이렇게 뭐 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오류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런 거 전시사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거는 왜 그렇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해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동사의 문법, 시제 문법에서는 제가 앞에 뭐라 했습니까? 전치사는 중도, 그리고 명사의 문법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이 동사의 시제는 말 그대로 공 그 자체라, 공.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에서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다면 왜? 전체로 일체로서 원용하니까. 이 한 예가 뭡니까? 대산 스님이 딱 이제 금강경 초소 딱 들고 너 남방의 마구니들이 말이야. 직지인심 뭡니까 이게 곧바로 그냥 부채 지에 든다 하는 그런 어떤 성가에 마구니들을 갖다가 내가 뭐 일도양단하리를 하고 내려오잖아요. 딱 짊어지고 내려왔다가 떡파는 노파한테 딱 떡 한 점 어떻게 먹어보려고 했더니만 바로 스님 그 뒤에 그게 뭡니까? 금강경 초소입니다. 뭐. 이 말에 떡한 스님이 뭐 금강경 스카 세존이 와도 막 내가 뭐 쓸할 수 있지, 더 잘할 수 있지 이 정도 이제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금강경 초소라고 그렇게 하니까 노파가 딱 보니까 아만이 철철 흐르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금강경에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인데 지금 스님은 어디에다가 지금 점을 찍겠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점심이 되잖아요. 그죠? 현재심에 찍어도 점심이고 미래심에 찍어도 점심이고 과거심에 찍어도 점심이니까 어쨌든 찍어야지 점심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딱 막혀버렸잖아. 완전히 그냥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 정말로 뭐 스카세존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한 그게 막 일거에 그냥 막 와르르 무너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데 뭐 그 덕산 스님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에서 뭐냐면은 금강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는 금강경은 공을 갖다가 쓰라고 계시니까 공의 자리에서는 뭐다? 현재심도 못 잡고 미래심도 못 잡고 과거심도 못 잡는단 말이야. 왜 그러냐? 공의 자리에서는 현재, 미래, 과거가 없단 말이야.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전후가 재단 딱 끊어져 가지고 어디가 현재고 어디가 미래고 어디가 과거라고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현재심이냐 하고 딱 잡아봤는데 보면은 과거심이고 미래심이야. 쉽게 예를 들면 이거는 도리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심인가 하고 딱 잡아보면은 이게 미래심이고 현재심이야. 왜? 다 같으니까. 서로 얽혀 있으니까. 현재심이라고 딱 잡았는데 뭐 미래심이기도 하고 과거심이기도 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은 금강경에서 그 공의 도리 자리를 시간이라는 어떤 그 요소를 가져와 가지고 공을 쓰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공을 쓰라고 있는 그 응구를 딱 캐치하자마자 선지식들은 분별식을 딱 내죠. 내가지고 그래 현재, 과거, 미래. 그래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못 잡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고 현재는 잡으려고 하면 지나가기 때문에 못 잡는다. 그래서 현재심도 없고 과거심도 없고 미래심도 붙잡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 공의 자리를 완벽한 아르마리로 그냥 팍 재단을 해버리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게 현 주소란 이야기. 지금 법문하고 있는 우리 선지식들이 그 말씀의 어떤 취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자신의 어떤 아르마리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법문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선지식들이 아 맞네. 나도 저렇게 법문해야지. 똑같은 오류를 갖다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 못 잡는다. 왜? 시간 자체가 나눠지지 않는데 전체로서 원흉한데. 이해가 됩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그 동생이 했던 이야기 과거 표현으로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 미래인가 하면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 가령 이제 아주 제일 간단한 예. 제가 뭐 이 그대로 인코딩 안 하고 바로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른 텍스트나 이런 걸 갖다가 딱 끼우는 순간에 1시간짜리 인코딩 하는데 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he will have done 뭐 something 혹은 it 이렇게 he will have done it 그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will이 있으니까 아마 해놓을 거야 그죠? 뭔가 그것을 해놓을 거야 이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someday나 뭐 tomorrow 딱 이래 붙으면 요 시간 자체가 시간 부사가 딱 미래를 딱 규정을 시켜주죠 그죠? 그거 완료된 그 어떤 상태가 어떤 시점에 일어나느냐 내일이라는 미래 시점에 일어난단 말이야 will have done 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will은 tomorrow라고 하는 미래 시점과 상응하면서 이게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조동사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 그런데 he will have done it 하고 그냥 one day 하든지 뭐 someday before 하든지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약간 며칠 전에 시점이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will have done it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때 will은 미래가 아니고 뭐다? 추측을. 그러면서 아마 그가 며칠 전에 해놓았을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morrow하고 someday before라고 하는 이 시간의 부사가 와가지고 시간을 분별적으로 딱 결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will have done it이라고 하는 요 완료된 요 형상은 중도라면 중립적이라. 쉽게 말해가지고 공이라 공. 어느 시점에 일어난 현상인지는 분별식으로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상태를 딱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전체로서 원흉에 어디가 어딘지 점 찍을 수 없는데 이게 분별식의 연계로 딱 나타나면은 현재, 과거, 미래로 딱 나누어지듯이 영의 시제라는 이놈은 그 자체로서 원흉한 중도로 공이야. 공인데 그게 분별식으로서 분별식 뭐다? tomorrow, 내일이라고 시점을 갖다가 딱 분별하는 순간에 미래로 가고 그게 someday before라고 과거로 딱 분별하는 순간에는 그게 과거의 어떤 일로서 자리를 딱 잡는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와 미래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의 언어적 인식 너무도 중요하니 동사의 시제 문법에서도 딱 보니까 뭐다? 공이야, 공.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하고는 또 다른 그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같이 일체로서 원흉한 걸 드러내는 거고 앞에 명사의 문법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것은 거기 전체와 개체의 어떤 변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다 생각해 보십시오. will have done it이라고 하는 그 어떤 완료된 어떤 사건, 그 자체가 한 생각 딱 일어나면은 미래에 딱 가 있어. 근데 한 생각이 딱 다르게 일어나면은 과거에 가 있어. 그럼 이게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겁니까? 과거에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 본질 자리는 뭐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저쪽이 될 수도 있지.
이게 뭐다?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하고도 맞닿아 있다. 이게 보면은 이 인도 유럽 어족의 이 언어의 어떤 베이스가 너무도 불교적이다. 너무도 불교적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럽 어족들의 유럽어들의 그 베이스는 뭐가 깔려 있다. 인도의 불교적인, 물론 여기 힌두교적인 사상도 있겠죠. 그죠? 그런 어떤 인식적 원리가 베이스에 딱 깔려 있다. 자, 전치사는 말 그대로 중도. 그리고 명사의 문법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그 자유로운 어떤 변환. 그리고 동사의 시제 문법에서는 완벽한 중도. 공. 전체로서 원흉화. 그러면서 양자역학의 그 어떤 요체까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나날이 참, 그 책 팔아먹으려고 말이야. 뭐, 온갖 스킬을 다 써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책방에서는 이 책 안 팝니다. 다 품절이고, 다 안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뭐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언어적 인식 같은 데서도 우리 어떤 언어도 분석을 하면은 상당히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 근저에 깔려 있을 거다. 이거는 뭐 국어를 전공하시든지 국어학자들 분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따로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 가지고 좀 뭐 이렇게 밥그릇 챙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국어와 관련한 어떤 사상적 배경이나 어떤 관념적 원리 같은 것들은 그런 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전체로서 우리의 중도와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그 공 본인의 자세 이런 것들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